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제가 그 최상위권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께서 입시 결과라든지 수치화된 자료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도 실었는데 사실 저는 학생들과 같이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문제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잘 맞춰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님들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혹시 다 고3 학부모님들이세요? 혹시 고3이 아니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고 1, 2학년? 재수생이요? 그러면 고3 그 친구들이 이제 의치 약한 수에 관심이 있으셔서 온 거잖아요. 좀 특화되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좀 수시로 갈 가능성이 좀 많으신 분. 정시가 궁금해서 오신 분. 그럼 안 드신 분은 그냥 의대가 의대가 어떻게 흘러가는다 그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중위권부터 그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권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시간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라톤 훈련을 할 때 그 주법 훈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시간주고요. 하나는 거리주인데 말 그대로 시간주는 오늘 나 3시간 뛰었어. 그래서 시간을 꼭 채우는 거예요. 2시간만 하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3시간 내가 꼭 채우는 거예요. 요 방법으로 학습하는 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갈 때. 그래서 이미 상위권인 친구들은 앉아있는 근력이 좀 달라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는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선 먼저 그거를 관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맡은 반 친구들도 재수생이긴 하지만 사실 고3 때 받은 내신 성적이나 해왔던 과정을 보면 현역과도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걸 들고 오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전략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의치 약한 수는 수능 최저가 사실 걸려 있거든요. 수시의 모든 전형에. 그래서 이게 100분위로 96과 95가 한나 차이지만 사실 등급으로는 1등급, 2등급으로 그냥 확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못 맞춰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제가 강점이라고 계속 응원을 해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을 지켜서 앉아있는 훈련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잔소리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은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이 최상위권 가고 싶을 때 이제 하는 마라톤 방법 중에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거리주예요. 3시간을 앉아있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달리기니까 뛰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3시간을 뛰긴 했어요. 근데 누구는 10km 뛰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20km 뛰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km 뛰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 그게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 애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너무 고립돼 있고 잘 안 오르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 채워진 양을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이 문제집을 1시간에 소화하는 분량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앉아는 있지만 그거보다 현저히 적은 양을 소화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열심히 한 거예요. 시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이 상황이. 근데 저는 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담임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주간 자습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국어 몇 시간 학습했고 수학 몇 시간 학습했고 영어 몇 시간 학습했고 조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시간인 거고. 그래서 소위 그 상위권 이상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수업 들은 것도 학습 시작이냐는 과정을 하면 7, 80시간 이상을 보통 공부 시간으로 다 소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못 미치면 우선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상이면 90시간 공부한 친구가 95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무조건 성적이 밑에 있고 100시간 공부하는 무조건 위에 있지는 않아요. 효율과 효과가 그다음부터는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80시간 똑같이 해도 그 친구가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채워진 양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거리주 연습하는 걸 저는 훈련을 꼭 해라 하고 싶은데, 의대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극상위권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네, 최상위권 아니고요. 극상위권이라고 말을 하면 두 개를 모두 섭렵해야 돼요. 3시간씩 매일 하면서 30km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 학습량을 소화해야 되는 계열이 의치 약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수능 수험 생활을 마라톤에 좀 비유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속주. 실제로 마라톤 하는 그 사람들도 지속주 훈련을 뭘 위해서 하냐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속주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마라톤에서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느 하루는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은 쉬어. 이게 아니라 그게 내 몸에 익힐 때까지,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강해지려면, 시간 단축하려면 하는 게 지속주 훈련이라고 하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수험생하고 생활하고 제가 첫 화면으로 실어왔고요. 이게 2025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전형만 의치 약한수를 제가 추려왔습니다. 제가 추려온 모든 자료는요, 여기에 똑같이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어머님들이 봉투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책자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2025 입시 리허설. 네, 잠깐 볼게요. (231페이지를) 보시면 넘기셔야 돼요. 231페이지를 보면 그 이후로부터가 의예과, 치의과 해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영 표시 부분이 2025학년도 변경된 사항이고요. 음영으로 표시 안 된 부분이 2024학년도 이미 치러졌던 작년에 학년도 전형 방법인데요. 두 개 차이가 변경이 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서 학교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다 적혀져 있어요. 모두 다. 그래서 따로 물론 사진 찍으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충분히 자료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도권 대학만 처음 실어온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제 체감일 수도 있는데요. 친구들이 유독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되게 극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대면 다 좋아, 이것도 어느 정도 다 기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맞는데, 작년에 어떤 친구도 충남대 약학과를 붙었어요. 고려대학교 일반과를 붙었어요. 근데 얘를 포기하고 충남대 약학과를 가서 반수해서 서울권 약학을 오거나 의대를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친구도 있을 정도로, 그거의 한 예시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메이저 의대하면 원래는 그 전에는 3년 더 전으로 가면 5개 학교만 메이저 의대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메이저 의대 5개 아세요? 그러니까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병원을 끼고 있는 대학이 메이저 의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울산대학교 아산병원, 그다음 성균관대가 삼성병원,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메이저대인데, 지금은 6개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아까는 이제 제가 무작위로 이게 말을 하긴 했는데, 굳이 선호도랑 입결을 좀 반영해서 순서를 나열하자면 첫 번째 서울대학교 맞습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 맞고요. 세 번째 가톨릭대학교 맞고, 네 번째가 성균관대고요. 다섯 번째가 고려대 의대입니다. 이것만 봐도 요즘 친구들이 수도권에 대한 그 로망이 되게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울산대가 6번째로 불려요. 이 대학교 중에서도. 솔직히 아산병원 하면 병원 그 인지도 면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병원인데, 친구들이 울산에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꼭 의치 약한수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대학교 입결을 봐도 한성대학교가 여기서 되게 가깝잖아요,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근데 솔직히 그냥 조금 솔직하게 말을 하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교의 인식은 사실은 아닌데,
강원대 갈 바에는 이거랑 고민해 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을 정도로 요즘은 확실히 수도권에 대한 인지나 아무튼 그래서 입결도 훨씬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수도권만 딱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가 없어요. 메이저 의대가 아니어서 메이저 의대가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거기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약학만 있는 대학이에요. 약학만 있는 대학. 근데 약학을 보시면 교과가 되게 많죠. 그 여대도 많고 그리고 혹시 수학을 조금 자녀분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수학이 조금 특출하다. 그럼 이제 논술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과 전형, 종합 전형도 있지만 사실 그냥 조금 정량화 시켜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과든 종합이든 의치 약한 수는 1.3 이내여야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그것만 붙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특목 자사고 중에 전국 자사고나 조금 이름이 인지도가 높은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밖으로도 이제 벗어나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교과가 아니라 이제 종합으로 가게 돼요. 말 그대로 교과는 내신 순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 약학까지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1.5 이내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거까지의 결과치가 아마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1.3 이내의 내신을 만들려면 아마 밥도 갈아서 먹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그러면 근데 내가 수학에 특출하고 특히 이제 과고나 영재고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이 조금 자신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면 바로 생각하는 전형이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논술 전형도 되게 많이 생각을 사실은 해요. 내가 교과나 종합에도 자신이 없어. 학생부가 탄탄하게 다 채워지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1.3 이내로 막 극심하게 막 다 채워진 것도 아니야. 하면 논술을 생각하는데 올해 이슈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고려대 자체가 논술이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의학 계열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지 않았고요. 근데 약학에서 올해 논술이 신설되는 학교가 있어요. 무슨 학교고 무슨 학교냐면 아주대학교 숙명여대. 그래서 올해 첫 스타트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대 라인은 그러니까 남학생들까지 같이 붙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수월하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이 남학생들이 좀 강점인 과목인 무기다 보니까 혹시 자녀분이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약학 신설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의예는 주로 종합 전형이 많아요. 수도권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양대는 의예과가 2개로 이제 종합 전형에 있는데 자, 올해 바뀐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 전형에는 한 가지 전형만 갖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2가지 전형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2가지 전형을 갖고 있는 학교는 보통 한 전형은 서류형, 한 전형은 면접형이라고 좀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도 추천형과 이제 서류형이 있는데 추천형은 말 그대로 종합이지만 고교벌 11% 이내에 재원 재적 수만 이제 그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반드시 추천을 받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가 좀 바뀌었어요. 올해 요거는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조금 색깔을 이렇게 했는데 학업우수든 계열적 합이든 둘 다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학업우수는 서류로만 뽑아요. 100. 계열적합은 그대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면접이 좀 자신 없는 유형일 수 있잖아요. 학생분 제대로 채워졌는데 내가 가서 그걸 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게 되게 두려운 친구들은 이런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고3 현역은 교과와 학업우수를 둘 다 못 넣어요. 보통 웬만한 학교들은 교과 전형 1개, 종합 전형 1개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는 하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학업우수도 고려대 의예과 그 교과만큼이나 되게 높아서 내신 등급이 메이저 의대는 거의 1.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이 1.0 소수점이 안 붙는
거 있죠?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1.3 이내도 의대를 통틀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메이저 의대는 제일 최상위 꼭대기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1.0이어야 돼서 사실 교과 전형은 진짜 전교 1등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면 학교에서 본인 해당 학교에서 솔직히 노려보기가 쉽지는 않은 네, 전형이에요. 보통 이제 종합 전형을 네,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도권 대학은 종합 전형도 으로 많이 뽑고 있고 그래서 면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요것도 마찬가지로 융합형은 서류로 바뀌었어요. 면접 없이. 그다음에 탐구형은 네, 면접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좀 교차돼서 바뀌었다는 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요건 수도권만 그냥 제가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네, 여기 서류 100으로 바뀌었다는 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는 면접이 폐지됐어요. 요게 네, 제일 이슈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는 네, 오히려 면접 봤던 게 융합형은 서류로 바뀌었고 탐구형이 면접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종합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신설이 됐다보단 일반 종합 전형이 추천형과 서류형으로 두 개 나눠져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추천을 받아야지만 넣을 수 있는 추천형과 그냥 넣을 수 있는 서류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면접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면접이 있는 게 입결이 높을까요? 면접이 없는 게 입결이 높을까요? 면접이 네. 그래서 뭐 메이저 의대 아니라고 뭐 한양대 의대는 뭐 되게 널널하게 뭐 합격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거의 1.1대를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충남대학교 바뀐 것도 네, 신설된 거 지역 인재 요거 2,000명 증원한 것도 뒤에 이제 자료 있으니까 그때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가톨릭 건동대, 계명대. 네. 이거는 네, 요 책자 자료에 각각의 대학교로 다 실려 있습니다. 자, 그 수시는요. 교과 종합 논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 점수로 가는 건데 이 수시가 모두 합쳐져서 비율이 62.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정시로 40%에 준하는 수준의 학생을 뽑으라고 네,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도 계속 40% 준하는 수준의 학생을 뽑고 있어요. 네, 하도 수능하니까 수능이 되게 엄청난 비율을 뽑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수시로 훨씬 더 많은 인원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현역인 친구들은 수시로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별도의 영역이 아닌 게 의학 계열이나 뭐 약학 계열도 마찬가지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를 그냥 안 하고 이것만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네, 수시로 뽑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게 뭐냐면요. 지금 2,000명 증원한다 지금 뉴스 보셨죠, 그죠? 그럼 어디가 증원할까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물론 정확한 건 발표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네. 근데 지역 인재를 정부가 또 60%에 준하게 뽑아라 모집 인원에 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그걸 잘 지키고 있는 지역은 여기 호남 지역이랑 부울경이 부산대, 울산대, 경상국립대예요. 그래서 부울경이라고 네, 약자로 해놨어요. 근데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60이 조금 못 미치죠. 근데 유독 누가 띄게 60%를 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강원 지역의 의대가 먼저 증원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강원 지역에 어떤 의대가 있는지 아세요? 한림대, 네 맞아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따지고 보면 원주니까 강원입니다. 네, 요런 그리고 강원대는 또 당연히 강원이고요. 그래서 요런 대학들이 네, 먼저 증원이 조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실제로 네, 가톨릭 광동대, 한림대, 강원대, 울산대도 좀 그 지역에서 못 미치고 있는 네, 요 상황이어가지고 요게 40% 이하의 대학이 이렇게 됐다 해서 혹자는 이제 저렇게 2,000명이 증원을 하게 되면 2등급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을 때 그 2등급은 지역 인재입니다. 지금도 지역 인재는 이제 호남권이나 경남권에서는 1.5 언저리에서도 합격권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60% 이상을 네, 선발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학교는 동아대 네, 지역 인재로만 뽑죠. 그 다음에 부산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그 다음에 전북대, 조선대, 대구 카톨릭대가 실제 지금도 네, 60% 이상으로 네, 뽑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이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건이 또 늘어나느냐에 또 아까 하나는 지역 인재가 60%가 미달이 되는 네, 지역이 아마 먼저 증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자, 어쨌든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가고 있으면 더 증원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렇다고 갑자기 교수를 막 대거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실제 이거는 네, 신형현 의원실 구성 자료를 제가 조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지역별로 기초 임상 교실별 현황, 네, 교수 그다음에 명수랑 재학생 수를 해봤더니 1인당 기초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한 명당 10.5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임상은 1.4명이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권이 조금 또 미흡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보면 충청권이 60%를 넘어서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도 네, 지금 이슈가 되는 네, 의대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2,000명이 넘는 거는 이제 확정안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3학년 선택 과목이 다 선택이 되었나요? 학교에서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듣는 거니까 들었을 거고 1, 2학년 때. 그래서 수학은 이제 자연계열이면 미적분을만 이수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데이터고 확률이고 네, 모든 임상 실험 자체를 사용하는 게 데이터를 기반해서 확률 통계를 계산하는 거여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까지 이수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적분, 기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적분, 확률 통계가 네, 이수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과학도 생명과 화학은 뭐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물리랑 지구과학도 멀리 있는 과학 과목이 아니어서 2과목 이수한 것보다는 네, 3과목 이수한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학교의 특성상 4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4과목 중 3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보통 편의성에 의해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근데 물리가 저쪽 공대만 꼭 연결된 과목이 아닌 게 작년 노벨상을 받은 그 헤드라인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 기사의 헤드라인이에요. 뭐라고 적혔냐면 화학상에 나노기술 혁신 이끈 양자점 발견 과학자 3인. 뭐 3인에 제가 사진은 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단어를 보시면 물리 같아요, 화학 같아요? 그쵸, 물리 같죠. 네, 뭔가 양자역학 어디서 본 것 같고 나노 어디서 본 것 같고 그죠? 이게 과학이 더 딥하게 이제 들어가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하면 불리하다, 뭐 지구과학이면 뭐 무조건 유리하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진로랑 연결시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공부는 다 잘해요. 의대 갈 친구들은 그쵸, 맞죠? 다 이수는 했어요. 다 연결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면접에서도 그렇고 뭐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면 뭐 의대 교수님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거를 생각해보는 친구를 되게 뽑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뭐 꼭 사탐하는 입문하는 친구들만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하나를 이수해서 그 세특에다가 윤리적인 문제를 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 계열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선택된 과목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인문 계열 과목도 같이 채워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학교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기타 과목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심도 있게 원 과목에서 그치지 않고 투 과목까지 네, 이수를 반드시 하셔야 유리하고요. 서울대 의대는 물리 2까지 네, 이수를 한 친구가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1단계부터 3단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단계는 근데 지금 고3 친구들이잖아요. 아마 1, 2학년 학생부에 이제 호기심에 대한 용어는 다 선생님들이 적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직접 호기심이 많고 이런 걸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이제 3학년 때 줍줍을 하셔야 돼요. 다 수학을 해오셔야 돼요. 그 호기심이 많은 상태로 끝내시면 안 되고 3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듣는데 그래서 이런 걸 더 심화 탐구를 했어. 그래서 활동 보고서를 냈어까지가 연결이 되셔야 네 되게 그 좋은 학생부로 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발휘 문제 인식을 했으면 문제를 인식한 거에 그치지 않고 탐구도 수행하고 소감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심화 탐구 활동을 4가지인데 제가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푸바오 모르세요? 너무 열심히 그 자녀분 뒷바라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푸바오거든요. 딱 보고 귀엽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적히면 안 돼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적히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친구가 푸바오를 보러 에버랜드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푸바오가 좀 더러운 얘기인데 똥 싸는 모양이 고구마 모양 같다고 해서 고구마를 생산한다고 은유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관찰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쯤 배설을 하면 본인 것도 보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더러운 얘기로 가나요? 근데 푸바오는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너무 찐초록이거든요. 그 고구마 색깔이.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푸바오의 고구마를 전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문제 인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저는 너무 호기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판다는 사실 고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기관을 갖고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대나무를 주식으로 한 이유가 약 420만 년 전에 몸에서 감칠맛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인 아미노산 수용체의 작동이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이게 맛있다는 걸 못 느낀대요. 그래서 식감이 좋은 고기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대는 이렇게 아작아작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대나무를 먹었다는 썰도 있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넘어가는 시점에 주변에 고기가 주변에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대나무가 많이 잘 서식하는 지역에 살았던 판다가 그걸 주식으로 먹으면서 변했다는 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면 찾게 돼요. 이게 있어야 의대를 가요. 남이 해주는 수동적인 것만 잘했어 이렇게 적힌 건 안 뽑아요. 그거는 공대 가는 애도 잘하고 경영학과 가는 애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좀 주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찾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푸바오하다가 이거 만들려고 제가 찾았는데, 그래서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확장을 했잖아요. 더 심화 탐구 활동을 하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판다는 도대체 육식 동물이야, 초식 동물이야?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저 또 더 연결시켜서.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소화기관은 가졌다고 하는데 주식이 대나무네? 그래서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소화기관을 찾아보고 제가 좀 찾아본 거는 초식 동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거의 99%가 초식으로 이루어져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약간의 그 창의성으로 얘가 만약 육식동물 분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연습으로 한번 실어 와봤고요. 이제 요게 조금 쉽게 이해가 됐으면 아마 그 다음 게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친구는 되게 잘 쓴 친구예요. 뭐가 잘 썼냐면 우선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도 좋은데
어차피 의치학한수 가는 친구들은 전문 용어 다 있거든요. 학생부에 기재도 많이 되어 있고 그거 조사한 것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가정 하에 제가 좀 더 얹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나만의 발표나 나만의 지식으로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같이 뭔가 하려는 활동으로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잘 돼 있고, 또 잘 돼 있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요렇게까지 네, 하고 나서 그리고 잘한 게 저는 요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입학사정관이 저랑 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점수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호기심은 되게 일반적인 거, 누구나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대생은 아닌 거잖아요, 고3 학생들이. 그래서 막 엄청 어려운 막 주제 갖고 와서 그거부터 호기심이 발생해서 그러면 의심해요. 이거 무조건 써줬구나. 오히려 이 전개가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반에서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많거든요. 아무래도 앉아서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더부룩해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결한 게 두 개가 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싫긴 했는데 이 친구는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연결해서 계속 확장을 시켰어요. 이게 처음 출발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하는데 그러다가 신경계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뭐 이건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신경계 질환의 일부인 파킨슨병까지 얘는 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되고 심화로 파킨슨병의 운동 회복 기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그리고 나서 생명과학 3학년에 이제 생명과학 2 심화 과목 수업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도 읽고, 그죠?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뭐든지 비교하고 대조해서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의 관점으로만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요러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 친구는 저는 약간 모든 과목에 융합을 할 수 있다는 예시로 하나 실어 온 거거든요. 사실 명화, 미술 시간 같은 느낌이지만 이 친구는 뭐만 해도 의학 계열에 꽂혀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푸버에만 꽂혀 있으면 대나무를 볼 때 누군가는 사람을 인식해, 이거 푸버거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푸버거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왜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뭐 하나만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도 고흐라는 친구가 즐겨 마신 술 성분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네. 그래서 테르펜에 대한 네, 황시증까지 네, 연결이 지었던 네, 학생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갑자기 고3 1학기에만 관심 있던 의대 이게 아니라 1학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학생을 평가하는 게 좀 다르게 표현이 돼서 신뢰를 갈 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발표하고 조사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가 좋은 게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학생을 전공 분야 관련 지식을 수학과 연계하는 것을 보아 창의적인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까지 한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신뢰가 더 한 스푼 얹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끝낸 게 아니에요. 발표함 이게 아니에요. 발표했어 이게 아니라 이런 발표들을 미루어 보아 이 과목 교과목 선생님이 이 친구는 이런 친구야 라고 한 스푼 더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괜찮았고, 이것도 되게 그냥 뭐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합성함수하면 그냥 일반적인 수학 예시 드는 학생부 기록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온전히 또 꽂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타미플루 증상 완화 시간에 관련해서 합성함수를 또 뭐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리더십도 한 스푼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를 자기가 보고서만 딱 제출한 게 아니라 나와서 발표까지 하고 선생님의 평가까지 얻은 친구니까. 또 이 친구는 한국사 시간에 네, 이재마의 사상학을 학습하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사 쪽 전공 분야 관심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도 바라보며 자신의 지적을 해오던 모습이 인상적임. 네, 얹었죠. 평가가 있죠. 그죠? 선생님에 대한. 그래서 구체성과 신뢰성 중요하고, 이거는 서울대학교 의대 교육 목표를 제가 네,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네,
교육 목표인 게 의대라고 대표하는 의대라고 보시면 요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 근데 요새 봉사는 학교 내 봉사 말고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 과목으로도 세특에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그 교육 커리큘럼도 봤거든요. 1, 2, 3, 4학년. 자, 이거 보고 이제 느낀 게 질병이랑 관심이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내가 의치 약한 수와 관련되면 결국 의치 약한 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목적이 뭔가 인간이 질환을 가졌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게 최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식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친구는 약초로 틀어서 어떤 성분이 어떤 뭐 질환에 되게 유용한지를 만약에 서술을 했다면 그 친구는 한의학과 합격합니다. 동물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푸바오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동물과 인간이, 그러니까 동물에 있는 질병과 인간에 있는 질병 차이점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서술을 했다면 걔는 수의학과를 가겠죠. 그리고 수의학과도 의대가 안 돼서 수의학과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요새는 수의학과 자체를 엄청 좋아해서 쓴 학생들은 훨씬 더 좋아해요. 건국대는 수의학과가 좀 명실상부 좀 자존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대 학생부 안 뽑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입학 설명회 가면. 네. 수의대 학생부 들고 오세요라고 네,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다 읽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세특에는 요런 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데 결국 다 네, 질병, 질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다 읽지는 않고 요새 대두되는 AI 인공지능이 의학이랑 결합되면 어떨까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한 학생부가 됩니다. 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고3 학생부에 한 번쯤은 네, 어떤 교과목을 통해서라도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창체 활동이라고 하죠. 교과목 활동 말고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공진이 뭐냐면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에요. 거기에 적혀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봉사 활동은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 활동만 가능하니까, 네,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 미치는 네, 영향 같은 거. 그래서 거의 비슷해서 네, 얘는 바로 넘길게요. 그리고 혹시 좀 학생부 기록하는데 유용한 사이트 알고 싶으시면 요거는 펍메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하시고 메디컬의 약자 메드예요. 네, A가 아니잖아요. 네, E잖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쓰는 네, 사이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업투데이트인데 업투데이트 안에 하나만 누르면 요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화면으로 바뀌는 게 조금 번거로우시면 네, 저도 저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네, 저 단어를 네, 보시면 업투데이트만 적으셔도 충분히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요. 팝업만 딱 눌러도 이걸 바뀌더라고요. 제가 다 실험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다음 친숙하죠. 여기 들어가시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임상 진료, 그러니까 진료 질환 이런 거에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꼭 학생부뿐만은 위해서 이런 걸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말고 네, 고3이니까 네, 이런 데 가서 기사 하나씩 보고 이렇게 딴짓하라고 네,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딱 저렇게 치면 요 화면으로 바뀝니다. 네, 검색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챗 GPT라고. 이건 해보세요. 뭐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할 시간도 없고 이거는 뭐 혹시라도 나중에 하면 같이 깔아서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챗GPT 생성형 AI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근데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구글이나 사전은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같은 정보가 나왔어요. 맞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미노산 뭐 용어를 검색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보는 정보와 어머님들이 보는 정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표절일 시비가 걸리고 이러는 건데
얘는 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어느 대학교는 레포트를 없앴대요. 자꾸 이걸로 해와서 애들이 해오는 게 아니라서. 네. 근데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 대학은 지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점점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는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지 개인 과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해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생기부에도 그래서 똑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초식 동물과 아까 뭐 육식 동물의 소화기관의 차이점을 설명해 줘를 어머님도 치시고 아이도 치게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아마 다를걸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되게 꽂히는 단어를 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많이 이렇게 해요. 이게 말하면 안 되나? 근데 뭐 다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럼 정시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정시에 그러니까 여기 고3 학부모님들의 요걸 소개해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정시는 월등하게 N수생이 압권입니다. 아무래도 그 똑같은 공부를 1년만 한 친구보다는 진짜 하나 두 개 싸움이잖아요. 2, 3년 이렇게 쌓은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 반에 친구 한 명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상상고 친구거든요. 고3 윈터 때 만난 친구예요. 자기의 경쟁자는 자기 지금 동일하게 앉아있는 동기가 아니라 계속 겹겹이 쌓이는 선배들까지 자기는 제 경쟁자라고. 그래서 삼수부터 경쟁자인 것 같아요. 몇 명이 경쟁자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모의고사 성적도 좀 잘 나오고 내신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야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제가 막 이랬더니 선생님 경쟁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이는 선배를 다 제치고 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N수 비율이 높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75%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제 N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능 응시자를 45만 명이라고 했을 때 0.6%가 이제 의대를 진학을 하고요. 그래서 소위 상위 누적 0.67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1.4%까지 약한수 다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3.9까지 이제 서영고를 진학을 하는데 이거는 1000명을 증원했을 때예요. 근데 2000명 지나가면 이제 요구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대충 어느 감이야?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00명이 진짜 증원이 되면 서영고 자연계열의 93%가 다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서영고 자연계열을 지금 간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을 들고 그 친구들 93%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저희도 고3이니까 할 수 있는 수시의 카드도 다 지원을 해보시고 정시도 챙기시고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치안수 모집 인원을 다 합하면 1874명인데 몇 명 증원시킨다고요? 그럼 이 친구를 다 흡수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도 남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 메이저 의대가 1004명이고요. 그 외 지역이 1925인데 2000명 증원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 그냥 생기는 효과인 거예요. 하나의 의대 그룹, 이게 제2그룹이 생긴다는 효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인원이 많아지면 뭐 입결은 하락하는 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보면 그 종합대학의 자연계열, 그러니까 서울대가 자연계열이 2,507명, 그 다음에 2,015명, 그 다음에 1,582명인데 2,000명 증원하면 하나의 자연계열이 생기는 거다. 하나의 대학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재 할당 규모가 아직 미정이 됐고 60%가 못 미치는 학교가 조금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제일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이 또 증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40명을 모집하고 있는 지금 학교가 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울산대, 이제 가천대, 아주대면 원청 워너비 의대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게 증원되면 아마 네 어마어마한 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40명에서 50명 모집단이고 나머지는 조금 많은 인원수를 뽑고 있는 의대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정시에서 또 궁금하신 게 사탐으로 의대가 지원이 가능할까? 뭐 미지정으로 풀어놓은 대학이 많다고 하던데 올해 탐구를 지정해 놓지 않고 어느 탐구든 2개의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고 하던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거를 갖고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의치약한 수는 과탐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한두 개 싸움이고 진짜 0.1점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싸움이라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반 계열을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과탐을 추가하라 해도 3등급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냥 딥도 무식하게 암기하는 사탐이라고 하면 사탐 선생님이 싫어하시겠지만 아무튼 네. 그걸 하면 나는 만점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럼 걔는 옮기는 게 낫거든요. 가산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의치약한 수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죽어라 해서 3등급 나오면 의치약한 수가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연수를 더 늘리던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영역이기 때문에 과탐 그러니까 무조건 뭐 1등급 100분위 싸움이라서 사실상 네. 그래서 그거를 싫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1페이지부터 여기 다 실려 있으니까 네, 가산점 여부까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빠르게 넘길게요. 네, 시간이 지체돼서. 근데 우선은 탐구가 2과목 과학 탐구로 지정된 의대 자체도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 대학 중에 미지정이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빨간색이죠. 뭔가 비고라니.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뭐라고 했냐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번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집 요강 나오거든요. 그 모집 요강 반드시 챙겨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전형 계획안을 제가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그 모집 요강 이제 확정안이 이제 나와요. 물론 변수가 뭐 100%야. 0.1도 없어. 이러진 않겠지만 거의 그게 100% 확정안이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도 4점씩 변환표준 점수에 그다음에 과학탐구 변환표준 가산점 부여.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총 통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평균 5% 가산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웬만한 수도권 대학은 변환표준 점수를 써요. 어머님도 혹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은 아시나요? 잠깐 설명드려요. 설명드려요. 원점수가 안 나와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성적표를 보면 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막 체크했는데 92점이 나왔어요. 그럼 92점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난이도별로 환산한 표준 점수가 나와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92점이어도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 92점 맞은 친구가 난이도가 낮은 시험에서 92점 맞은 친구보다 잘한 거잖아요. 그걸 다 고려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아마 요거를 또 다시 한번 하는 입담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분위는 뒤로 거꾸로 한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 중에 4등을 했어요. 그럼 뒤에 몇 명 있어요? 96명 있죠. 그럼 96 이렇게 적히는 게 100분인데 96까지가 1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의치약한 수니까 1등급만 설명할게요. 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 1등급인데 1등급은 96도 1등급, 97도 1등급, 98도 1등급, 99도 1등급인데 100분이라면 다르고 표준 점수라면 더 디테일해져요. 그래서 보통 표준 점수를 많이 봐요. 네, 수도권 대학은. 근데 표준 점수라는 것도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탐구를 선택하는 게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탐구를 선택해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어. 불리한 걸 선택해서 낮게 나왔어를 다 동일하게 해주는 게 변환 표준 점수예요. 야, 너가 물리라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지구에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 너 물리 쳐가지고 100분이 98이라며. 그러니까 내 뒤에 98명 있는 거예요. 야, 지구과학 너 한 해도 너 98이라며. 그럼 100분이 98은 똑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변환된 표준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5%를 가산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활용 지표가 있잖아요. 대학교마다. 그 활용 지표의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변환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70, 거의 70이거든요. 표준 점수가 70이 거의 이제 보통 해서 최고 점수 그럼 7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점은 아니라 만점일 수 있죠, 그렇죠? 네, 70으로 해볼게요. 그럼 5%면 어머니 몇 점이에요? 몇 점이죠? 그러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의치약한 수는 1점도 큰데 3.5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탐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뭐 근데 오히려 지방 거점 국립대가 오히려 더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가톨릭관도 미지정이 있는데 그래서 의치 약한 수는 네 그냥 과탐을 하시는 게 맞다. 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 뭐 노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써놨지만 네 그걸 원하시면 탐구 바꾸지 마시고 네 그대로 좀 그래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과탐 중에서 고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이 바뀐 게 3개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네. 얘가 가군이었다가 나군으로 바뀌는 거, 이나대가 네, 나군이었다가 가군으로 바뀌는 거, 요것도 여기에 다 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 모집 네, 변동까지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2024학년도 시험을 치른 거잖아요. 자, 요것도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성적표에는 100분위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셔야죠. 네. 그 다음에 탐구 2개는 각각 치지 않고요. 2개 평균을 내요. 그러면 과목이 3개인 셈이잖아요. 그럼 100분위 3개 합이 만점이 몇 점이게요? 300이겠죠. 100분위에 네, 아무래도 용어가 100분위니까 100이 만점이겠죠. 그죠? 근데 의대 가려면 그 100분위를 합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98, 99 그러니까 개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난이도랑 상관없이 이 손가락으로 개수를 셀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게 의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시가 수능 최저가 있어도 나쁘지 않은 거다,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본인에 맞는 전형 잘 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형 계획안으로 발표된 모집 인원이에요. 근데 아마 2,000명 확대돼 증원되는 거랑 각 대학교가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 확정이 되면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 모집 요금을 반드시 보셔야 되니까 네,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녀분들이 모두 네 거리주도 잘 챙기고 시간주도 잘 챙겨서 지속 가능하게 달려서 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서영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일단은 사실 이제 의대 전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대만 한 것 같아요. 의대만.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의치 약한수를 얘기하지만은 목표는 의대잖아요. 목표는 의대고 그 다음에 뭐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생각하는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의대 중심으로 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강북청소년 유튜브 혹시 아세요? 강북청소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김 선생님이 올해 내용을 촬영해 놓은 게 의대만, 약대만, 치대만, 또 서울권 의대만, 지방 수도권 의대만 이렇게 다 촬영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강북청 유튜브에 가시면은 우리 김 선생님이 다 촬영해 놓은 게 한 7개, 8개 있죠. 그 의치약한 수에 대해서. 그래서 분야별로 쪼개서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가 1월 달에도 입담을 했었어요. 그때 1월 달 입담에 사실은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100분위나 표준점수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들도 역시 저희하고는 이제 재수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입시 컨설턴트들이세요. 그래서 그 입시 컨설턴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맡으셔가지고 다 설명들을 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 강북청소년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런 입시적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도 복습하실 수 있게 앞에 저의 인사말 버벅거렸던 건 빼고 우리 김 선생님이 하신 내용만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복습하실 분들은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그
의치서 논술에 대해서 제가 날짜가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했는데 3월 2일입니다. 의치서 논술에 대해서 3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회 들으실 분들이 있으면 참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담을 이렇게 준비했던 이유는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입시적 정보들을 나누려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드렸었는데, 혹여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날짜와 일정에 참석하신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오세요.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저 원장을 좀 보자고 하면 제가 만나서 의논을 같이 나눠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학교별로 어머님들 좀 모시고 그 학교에 맞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 근처에 계신 부모님들 같으면은 우리 학교에 나와 같은 고민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같이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뭐 3분이어도 좋고 4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고 뭐 2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10분이어도 좋고 그렇게 좀 팀으로 설명회를 우리 학교에 맞는 또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설명회를 해달라면 저희가 학교도 다 분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학교 분석은 저희가 온라인 유튜브에 올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또 도움을 드릴 것도 있고 또 저희도 알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에 학부모님들과 같이 같은 학교 부모님들과 같이 좀 의논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은 같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작은 자리들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 주변의 부모님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실 수 있으면 그런 자리 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담은 제가 아까 일정 다 말씀드렸었죠. 저희 홈페이지도 계속 올릴 테니까 그리고 문자로도 발송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문도 좀 내주세요. 저희가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의견 나누고 그러면 저희도 좀 더 보람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목요일 날 11시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주변에 시간 되신 분한테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